자, 우리 170쪽 3절에 확인 설명의 의무 있죠? 여기도 우리 중요 표시, 중요 스티커 하나 좀 떼서 붙이겠습니다. 이쪽 확인 설명 파트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절하고 4절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3절에서는 한 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4절에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쪽에서 매년 2문제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양도 되게 많은데 자, 어찌됐든 이 확인 설명 파트가 우리 이제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커요. 자, 확인 설명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림을 좀 하나 그려드릴 건데요. 170페이지 쪽에다가 우리 저 왼쪽 이렇게 보조단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로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림 하나만 좀 그려 놓을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중개 업무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 거예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제일 처음에 물건이 하나 접수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참고로 이 물건은 뭐 해달라는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팔아달라는 물건. 그러니까 이 물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매도해야 할 이제 물건이에요. 매물이 이제 하나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개공은 뭘 해봐야 우리 되냐면 조사 확인을 해야 되죠. 조사 확인을 하지 않으면 손님한테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사 확인 다음에 이제 기다리면 고객이 확보가 될 건데 이 고객은 뭐 해줄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 앞에 있는 물건이 매도할 물건이고 이 뒤에 손님은 뭐 해줄 손님이요? 매수할 손님이 이제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앞에서 뭐 한 내용을 조사한 내용을 뭐 하죠?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확인 설명이라고 그래요. 내자 확인 설명. 그럼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겠어요? 그 확인 설명의 대상 매수할 사람. 근데 이게 꼭 매수만 있는 게 아니고 임대차에서는 임차도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를 뭐 할 사람? 취득 이전. 취득할 사람.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할 건데 이 권리 취득 의뢰인은 일방이다 아니면 쌍방이다? 한쪽이죠. 한쪽. 취득할 쪽이니까 일방 당사자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방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인 설명은 뭘로 하느냐 이거예요. 뭘로 하느냐. 그러면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로. 확인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두 서면. 구두로. 구두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구두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뭐 조문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확인 설명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취득할 의뢰인이 뭐라고 이제 이렇게 의사를 밝힐 수 있냐면 내가 살게요 라고 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죠. 그럼 내가 사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 자, 물건을 내놓은 사람은 뭐 하겠다고 지금 내놓은 거죠? 팔겠다고. 어떤 가격에. 손님은 뭐 하겠다고? 사겠다고. 그럼 개공은 이 손님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때? 안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손님이 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중개 완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개 완성. 그러니까 손님이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거 중개 완성. 중개가 완성됐다라는 거는 달리 표현하면 의사가 뭐 됐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합치. 의사의 합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퀄 의사의 합치. 의사의 합치. 그러니까 팔겠다는 의사와 사겠다는 의사가 이제 합치가 되면 매듭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듭을 져줄 때 가장 우리가 좀 급하게 써야 될 게 뭐예요? 거래계약서잖아요. 근데 사실 거래계약서를 먼저 쓰는 것이 이제 실무적인 어떤 경우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같이 써야 될 게 있어요. 거래계약서하고 같이 써야 될 거. 앞에서 우리 확인 설명을 구두로 했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더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5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확인 설명서라고 얘기해요. 네, 확인 설명서.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의 대상은 누구한테 이 서면을 주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취득 의뢰인한테는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매도 의뢰인한테도 줘야 될까요? 확인 설명서를? 예,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매도 의뢰인은 자기 물건이잖아요. 그럼 자기 물건이 어떻게 매수인에게 설명되었는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무슨 책임을 좀 덜 부담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거 그거 배우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하나 팔았는데 집을 하나 팔았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책임 묻는 거 있잖아. 예, 담보 책임. 근데 미리 매도인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냐면 보일러는 뭐 했습니다. 고장 났으니까 나중에 뭐 하셔야 될 거예요. 교체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미리. 그럼 그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가격에 반영이 이미 된 거고 알고 샀으니까. 그러면 매도인한테도 확인 설명서는 꼭 뭐 해주는 게 맞아요. 교부하는 게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대상은 거래 당사자예요. 모두에게 준다. 그럼 거래 당사자면 이게 일방이에요, 아니면 쌍방이에요? 쌍방. 네, 모두에게 준다. 네, 모두에게 준다. 네, 이 쌍방이 좀 중요하고, 요거 별 2개. 그 다음에 방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확인 설명서는 구두로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한번 더 하는 거야? 서면으로. 여기는 이제 서면으로 하고 이 서면의 이름이 5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확인 설명서까지 줬으면 가장 마지막에 뭐 교부하면 되겠어요? 거래 계약서. 이거 이제 주면 되는 거죠. 거래 계약서는 누구한테 줘요? 대상? 거래 당사자. 이건 당연히 양쪽 모두에게 줘야죠. 거래를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거래 계약서는 말 그대로 서니까 방법을 살펴보면 구두 서면. 당연히 서면으로 만들어서 줘야 되겠죠. 이제 다만 이 서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자계약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몇 개 이제 그 기술을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썼잖아요, 제가. 그럼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 중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여기 지금 여기 첫 줄에 이렇게 쭉 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중개 완성이. 단연 중개 완성이 중요한 사건이니까 얘를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기준 잡아서 확인 설명은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 자, 요렇게 한번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요렇게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확인 설명은 몇 번 한다고요? 2번 해요. 자, 그러면 완성 전에 하는 게 4글자 뭐? 확인 설명. 완성 후에 하는 게 5글자 확인 설명서가 되는 거죠.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중개 업무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거 하고요.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별 제가 3개 잡을게요. 아주 중요하다고. 이게. 조문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조문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되는지. 25조 1항입니다.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뭐 하기 전에 라고 했어요? 완성되기 전에. 여기다 채색 한번 하죠.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확인하여 이 말은 이제 조사 확인을 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거기도 채색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그러니까 취득하려는 손님한테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에다가 채색하시고, 이 설명은 뭘로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구두 설명을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여기도 채색하죠. 근거자료 제시.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네. 구두에 의한 방법도 있지만 구두로만 하면 신뢰감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가 말로 설명한 뭐를 좀 제시해줘. 근거 제시. 근거 제시. 그러면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는 뭐가 될까요? 토지 대장.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 토지
등기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더 좋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1, 2, 3은 건너가고 2항 한번 가볼게요. 개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연결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연결 밑줄 잡으시고, 이 사람들은 권리를 뭐 할 사람? 자, 매도 임대니까 권리를 취득 이전 의뢰인이라고 적을게요. 밑에다가 이전 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전 의뢰인에게 무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인데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보일러 작동 상태를 개공이 조사할 수 있어 없어요? 보일러 작동 상태. 그 보일러 작동 상태를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보일러를 틀어봐야지. 예, 근데 여름에 중계한다고 생각해봐. 막 37도까지 올라가는 한여름인데 보일러 틀고 그 다음에 또 보일러 작동 상태에 기다리려면 한 몇 분은 기다려봐야 돼. 보일러 이렇게 잘 돌아가려면 몇 분 이렇게 집 안에 몰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얼마 정도 있어야 돼? 한 30분 정도는 있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여름에 보일러 틀고 30분 동안 여러분 집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일러 작동 상태 같은 거는 개공이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전 의뢰인에게. 자, 그러면 그 시점은 요 그림상에서 언제일까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물어보는 거. 조사 확인.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요 조사 확인 단계에서 상태에 관한 자료들. 나중에 요거를 이제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예, 상태에 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권리를 뭐 할 의뢰인에게? 이전할 의뢰인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다른 건 모든 걸 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에 관한 자료만 요구하는 거예요? 상태. 상태에 관한 자료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 의뢰인이 그거를 답변하면 그거를 확인 설명 단계에서 누구한테 설명해 줘야 돼?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확인 설명서 작성 단계에서 그걸 써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완벽한 중개 활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2페이지 넘어오시고요. 자, 이번에 보면 확인 설명할 사항이 있는데 확인 설명할 사항 그럼 뭘 설명하느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9개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집을 하나 산다고 가정하고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제일 우리 집 살 때 관심 있는 거 하나만. 가격? 가격 몇 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앞에 분이 가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한대. 가격이 몇 번? 원래 우리 집 살 때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9번이죠, 9번.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거는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이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저 앞에 분 한번 집 살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격 말고 위치, 장소? 그건 몇 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위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번이죠. 소재지 이런 거. 그죠? 근데 저한테 한번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집 살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나? 학군. 학군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학군 같은 거. 7번에 보면 입지 조건 이런 거. 그죠? 입지. 또 어떤 분들은 집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교통 이런 거. 뭐 전철역에서 가까우냐. 그 교통 같은 것도 몇 번에 들어가요? 7번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확인 설명할 사항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뭘 취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거기 8번 항목에 보니까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 있죠. 그죠? 그거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별표를 좀 한번 잡으시고요. 이 9개 중에서 유일하게 잘 나오는 건 그 8번이에요. 8번이 제일 잘 나옵니다. 조세인데 어떤 조세만 우리는 설명하면 좋다고요? 취득에 따른 거. 왜 취득에 따른 것만 조사하면 되냐면 확인 설명의 대상이 누구예요? 확인 설명의 대상. 취득 의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심 있는 조세가 무슨 조세야? 취득에 따른 조세.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 보시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175페이지가 보시면 제4절 25조에 사망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그림에서 한번 정확히 그 시점을 찍어보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이미 완성되었어요. 완결형이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그럼 시점이 언제예요? 자,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뭐를 작성하는 때 이랬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니까 이때죠. 뭐. 이때 뭘 쓰라고 이제 표현할 거냐면 확인설명서를 쓸 건데 확인설명사항을 두 번째 끝부분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 이제 두 군데 채색을 하겠습니다. 첫 줄에 중개 완성되어에다가 채색하시고 세 번째 줄 가운데 앞에 뭘로 작성한다고요? 서면 작성. 그 서면의 이름이 다섯 자 확인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작성을 한 다음에 누구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거기도 채색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여기서 말하는 거래 당사자는 일방이다 쌍방이다. 쌍방 모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대. 자, 보존 앞에요. 지금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존하래? 원본, 사본, 전자문서 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존하면 된대요. 자, 일단 보존 연도를 먼저 좀 한번 거기다 간단히 메모해 볼게요. 3년 아니면 5년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3년. 이것도 3년. 지금 두 번 다 틀리셨어요. 자,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이요? 3년. 확인설명서 3년. 네, 지금 계속 3년짜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공전소라고 보통 줄여서 불러요. 공전소.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공전소는 누가 운영하는 곳일까요? 공전소. 그러니까 이 공전소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어지는 공문서 중에서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공문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공문서. 각종 대장류. 우리나라는 모든 대장을 다 100% 뭐 했어요? 전산화 다 끝냈거든요. 심지어는 도면까지. 그리고 등기부도 100% 뭐 되었죠? 전산. 그런 공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 공전소예요. 네, 공전소. 네, 그러면 이 공전소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응? 공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네, 우리가 그걸 알면 어떻게 돼? 막 폭파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공전소에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이런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따로 뭐 할 필요 없다. 보존할 필요 없다. 자, 그러면 보존의 경우의 수는 3개, 4개. 그러니까 우리 확인설명서를 보존하라 그랬잖아. 3년 동안. 근데 경우의 수가 3개야, 4개예요. 4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 어떻게 4가지?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개공이 따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 그러니까 스캔을 떠가지고 자기가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파일을 갖고 있는 거. 그렇게 3개에다가 또 하나 뭐예요? 공전소에서 국가기관이 따로 보관해주는 경우. 그거까지 해서 우리 몇 가지 경우? 4가지 경우에 보존의 연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전소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좀 달라. 그래서 그 공전소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3년, 5년 중에서 답변해 볼게요. 5년이야. 예, 공전소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5년이에요. 무조건. 예,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개공이 보관하는 기간은 몇 년이고? 3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항도 읽어볼게요. 사망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공, 가로에 보니까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를 말하고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민날인 하되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명 민날인 하되 아까 우리 전속 중개계약서에서 어떻게 날인했죠? 서명 또는 날인.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래? 서명 민날인 하래. 민날인은 어떤 의미예요? 두 개 다. and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요. 소공은 언제나 서명 및 날인을 같이 하나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자, 그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당해 중개 행위를 했을 때,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당해 중개 행위를 했을 때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별표 잡아요.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만 한다? 당해 업무를 수행했을 때, 당해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서명 및 날인한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개공은 언제나 해야 되나요? 네, 개공은 언제나 하고 소공은 뭐 했을 때만? 당해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서명 및 날인한다. 자,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니까 네 가지 서식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서식이 있는데 문제는 몇 번 서식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번이 주거용,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용, 그 다음에 4번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용 이렇게 있어요. 1번 서식에서 거의 90% 이상 1번 서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번 서식 위주로 좀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2번하고 3번에서 이제 한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주거용하고 어떻게 다른지만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답변을 좀 해주시고 거기다 각각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는 몇 번 서식에다 적을까요? 네, 그 아파트 이제 그 1번 서식 옆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돼요. 아파트. 분양권은요? 1번에다가. 아파트든 아파트 분양권이든 다 1번에다 적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오피스텔인데, 아직 적지 마세요.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을 매매나 임대차 중개하려고 해.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의 매매나 임대차 중개. 1번, 2번. 무조건 2번으로 가야 돼. 오피스텔은 용도 불문 무조건 2번으로 갑니다. 왜요? 오피스텔의 대장상의 용도가 업무용 시설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오피스텔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말로 꼬셔도 넘어가시면 안 돼. 그래서 오피스텔은 무조건 뭐다? 2번 비주거로 간다. 상가는 몇 번? 2번. 좀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공장은 2번일까요? 아니면 4번 서식일까요? 응? 공장, 그냥 공장 2번으로 적어야 돼. 그냥 공장은 2번. 왜? 공장이니까. 그러면 4번에다 적는 건 뭐? 공장 재단을 4번에다 적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다가 이제 뭘 적냐면 우리 건물이 없는 땅만 중개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 낮이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 흔하게 뭐 농지, 임야 이런 거 한번 적어볼게요. 농지나 임야 이런 거는 3번 서식에다가 적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농지하고 임야 같은 거 중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서식에는 나와 있는 대로 임목이랑 광업재단, 공장재단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죠. 그러면 약간 좀 여러분 어렵게 느끼셨던 건 뭐예요?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은 무조건 몇 번으로 간다? 2번.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178페이지 가시고 노마자 1번에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있는데 일단 확인 설명서에서는 문제가 매년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서면 중 가장 중요한 거 2개를 꼽아라. 다시요. 개공이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서면 2개만 꼽아라 그러면 뭐하고 뭐겠어요?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2개를 꼽으라 그러면. 근데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계약서는 무슨 서식이 없다? 표준서식이 없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얘는 낼 수가 없어. 왜 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정해진 서식이. 근데 얘는 표준서식이 있어요.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꼭 2개씩은 출제하니까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이번 달에는 큰 구도만 한번 잡아보고 갈게요. 확인 설명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 보면 유의사항 밑에 보니까 노마자 1번의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다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전체 한번 채색을 해보고요. 일단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네요. 딸려 있는 애들은 8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우측 페이지 179페이지 뭐 비슷한 눈높이에 보면 노마자 2번에 뭐가 있어요?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에다가도 채색합니다.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 채색. 그리고 좀 내려오다 보면 노마자 3번에 뭐 있죠?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거기다도 채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확인 설명서는 크게 몇 파트?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죠?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보수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 매년 나옵니다. 다음 중 기본 확인 사항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세부 확인 사항 아닌 거 뭐냐? 물론 뭐하고 섞어 놓고요.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 섞어 놓고 출제하는 것들이 매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구분을 해드리는데 여백에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게 뭐냐? 반대로 세부 확인 사항은 뭐냐? 요걸 좀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개공이 조사 확인을 해야 확인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도 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개공이 혼자서 단독 조사할 수 있는 거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단독 조사할 수 있는 거 기본 확인 사항. 자,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은 반대로 개공이 조사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는 조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거나 매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개 이제 항목을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 이 둘 중에 하나로 답변하시면 돼. 제가 이제 항목을 한번 좀 몇 개 말씀드려볼게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들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보일러 작동 상태. 자, 왜 세부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았어요. 일단 맞고 보일러 상태는 왜? 개공이 그게 조사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일러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 수도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용수량이라고 그러기도 해. 수도를 틀어보면 물이 잘 나오는지 뭐 아니면 찔끔찔끔 나오는지 수도의 용수량. 기본, 세부. 기본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세부야. 자, 왜 세부일까요?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수도량이 용수량이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갈까요? 수압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뭐가 달라? 수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개공이 한낮에 가서 물을 틀어봤는데 그때는 물이 어땠어요? 잘 나왔어. 근데 언제는 잘 안 나올 수 있어.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저 사는 아파트에는 재작년만 하더라도요. 출근 시간대에 보면 물이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삶의 질이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 삶의 질이 떨어져? 물이 안 나오니까. 아침에 샤워를 시원하게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재작년에 뭘 달았냐면 고압 펌프인가 뭘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고층까지 쌓아주는 걸 뭐 이렇게 달았대. 그걸 달고 나서부터는 물이 좀 어때? 좀 잘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압도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뭐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승강기 작동 상태. 승강기 작동 상태. 승강기가 잘 작동하는지 뭐 맨날 고장 나는지 이런 거. 기본 세부. 왜 세부? 개공이 승강기를 한 번 타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타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자, 이제 다른 거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저당권 설정 여부. 그건 왜 기본? 확인할 수 있지. 뭘로 확인할 수 있어? 등기부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뭐다? 기본 확인 사항이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등기 안 된 임차권. 등기 안 된 임차권. 세부. 왜?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왜 세부? 이거 알 수 없어. 등기 안 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유치권은? 역시 세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분하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매년 한 번에 나오니까 꼭 득점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건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 1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매도 매수 179 맨 밑에 보면 매도 매수 개공해서 서명 날인하는 공간이 있는데 매도하고 매수는 뭐 또는 날인으로 하고 되어 있죠? 또는 거기 또는이라는 단어에다 일단
동그라미 하나만 잡고요. 계곡란에 보니까 밑날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데나 밑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하신 다음에 별표도 한번 잡을게요. 서명 밑날인은 둘 다 하라는 얘기라 그랬어요. 그럼 서명은 뭐 하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뭐 하라? 도장을 찍어라. 자, 그러면 밑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서명 밑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과 다르거든요. 네, 뭐가 다르냐면 밑날인은 이거 하고 날인해야 되니까 이 서명은 내가 쓰는 거예요? 날인할 사람이 찍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날인할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필 서명의 준말이에요. 그럼 얘는 절대 대리할 수 없어요. 대리 불가. 대리 불가. 예. 근데 이거는 대리 가능, 대리 불가. 대리 가능. 왜 대리 가능? 도장만 찍어줘도 되니까. 그쵸?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 등기 시간에 기명날인 뭐 이런 것도 배워요. 기명날인. 기명날인은 뭐냐면 이미 이름 써져 있는 곳에 뭐 찍어라? 도장 찍어라. 그럼 그것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근데 이제 대리가 안 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서명 및 날인. 왜냐면 자필로 이름 쓰고 도장을 본인이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 불가. 그러면 중요한 서류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서명 및 날인. 그럼 중요한 게 아까 딱 두 개라 그랬잖아요. 뭐하고?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그 외에는 다 또는 날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 예. 자, 딱 두 가지에만 밑날인합니다. 뭐하고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에만 밑날인한다. 누구랑 누가? 서명 밑날인하는 사람. 개공하고 소공인데 어떤 소공?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만 서명 밑날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82페이지까지 한번 가보면요. 갑자기 막 이상한 글씨들이 나오죠? 예,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일단 안 나온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어를 출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좀 내서 그 자격을 두 가지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용? 국내용, 국제용. 이래가지고 뭐 가령 외국어도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영어권, 뭐 아니면 뭐 불어권, 뭐 일어권, 중국어권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에 좀 붙이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찬성 반대 여러분. 반대.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영어는 안 나온다. 영문 서식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8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85. 자, 2번 서식 이제 잠깐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번 서식은 비주거형을 적는데 거기다가 뭐랑 뭐 같은 거를 거다 적냐면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이런 거 적는 거거든요. 그럼 업무용은 뭘 적으면 되겠어요? 오피스텔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업용은요. 상가 이런 거. 그러면 공업용은 공장 뭐 이런 거를 각각 적으면 돼요. 이것도 구조는 똑같아요.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한 장 넘겨보면 186 세부 확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노마차 3번에 뭐 있어요?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그런데 아까 우리 주거용하고 비교하면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좀 들었지. 왜냐하면 아까는 좀 복잡했던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좀 심플해졌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좀 줄었다라는 것만 좀 생각해 보고요.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188 노마자 3번에 무슨 용이 있어요? 토지. 땅만 나온 거. 이것도 구조는 똑같아요. 노마자 1번에 무슨 확인사항? 기본. 그 다음에 2번에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3번에 보수. 근데 이제 1번하고 2번 서식에 비하니까 훨씬 심플해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많이 빠진다라는 거 알 수 있지.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191 노마자 4번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말 그대로 이제 임목이랑 광업재단이랑 공장재단 같은 거 적을 건데 얘도 구조는 똑같아.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그리고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더 심플해졌네. 그럼 여기서 우리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확인 설명서는 종류별로 모두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서 꼭 하나를 물어요.
어떻게 다른지.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다른지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194페이지 한번 와볼게요. 194페이지 예, 한번 와보면 확인 설명서 4가지 서식을 구분해 놨잖아요. 표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이 표에서.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구분 1번에 보니까 대상 물건의 표시를 적는 거에 보니 동그라미가 4군데 다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표시는 공통이라는 거지. 다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의 권리관계는 가로를 하나만 열어요. 권리관계에다가 가로만 열고 오른쪽 끝에다가 등기된 등기되지 않은, 참고로 지금 이 권리관계의 위치가 기본 확인 사항에 위치하고 있어요. 등기된이라고 쓸게요. 거기는. 그러면 등기되지 않은 권리도 있어요? 예, 그게 몇 번에 있냐면 9번에 있어. 9번 항목 먼저 가볼까요? 거기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실제 권리 관계.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따로 별표 하나만 할게요. 실제 권리 관계라는 건 뭔 뜻이에요? 의미가. 뭐는 안 돼 있는데, 등기는 안 돼 있는데 실제로 권리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지 않은, 등기되지 않은 것들을 9번에다가 적어요. 예를 들자면 뭐 적어요? 유치권도 적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기된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뭐 이런 거를 적는 게 9번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 보면 3번 항목에 보니까 토지 이용계획 뭐 이용 제한이랑 거래 규제 뭐 이런 거 있는데 동그라미가 지금 3군데까지만 돼 있고 양가로, 그러니까 이제 4번에 보면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예, 없고. 그러니까 이제 빠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4번의 입지 조건도 보면 동그라미가 3개까지만 되어 있고 약간 내용도 다른 데다가 궁극적으로 4번 서식에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왼쪽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자, 3번, 4번 왼쪽 묶고 몇 번 서식에는 그게 안 들어간다고요? 토지 이용 계획이랑 뭐 입지 조건 같은 게 몇 번 서식에 안 들어가? 4번 서식. 4번 서식에 들어가는 물건이 뭐였죠? 임목이랑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그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는 공장재단을 하나를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좀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질문이요. 공장재단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공장재단의 대표적인 기업. 우리나라에서 공장재단의 대표적인 기업 하나, 뭐 포스코 같은 것도 있고 삼성전자 이런 게 공장재단이잖아요. 그러면 포스코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묶어가지고 등기한 게 공장재단이죠. 자, 그러면 그 공장재단은 한 곳에 있다 아니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 산재해 있지. 왜? 재산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산재되어 있는 물건이라서요. 산재되어 있는 물건이라서 뭐 그 필지 단위로 조사하는, 예를 들면 입지 조건이나 몇 번지가 입지가 괜찮아 좋아 뭐 이거를 우리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되어 있어요? 산재되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뭐 입지 조건은 필지 단위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필지 수가 뭐하다는 얘기, 이게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조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아예 조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이랑 입지 조건은 몇 번 서식에 빠진다고요? 4번 서식에 빠집니다. 약간 차이가 난다는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는欄이 있는데 관리에 관한 사항 적는欄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1번 서식과 2번 서식에만 붙어 있고 3번과 4번 서식이 안 들어가죠. 자, 그러면 1, 2번 서식의 공통점. 1, 2번 서식의 공통점. 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건축물이 있는 거. 그러니까 1번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2번 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건축물이 있을 때만 뭣도 적는다. 관리. 이 관리라는 게 뭐냐면 건축물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런 거 조사하는 거거든요. 직접 관리냐, 위탁 관리냐, 뭐 경비실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를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그래요. 자, 그럼 6번 항목에 보니까요. 6번 항목에 보니까 비선호 시설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거기 비선호 시설에다가 우리 왼쪽에다 한번 적어보죠. 왼쪽 보조단에다 적기 좋게. 비선호 시설이라는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비선호 시설에 대한 예. 그러니까 선호되지 않는 시설이라는 얘기죠. 뭐 장례식장 좋아요. 두 개만 더. 예? 쓰레기 매립장? 예, 뭐 우리 그렇죠. 쓰레기 매립장. 하나만 더요. 도축장. 예, 좋아요. 도축장 이런 거. 돼지 같은 거 이렇게 잡는 거 이런 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비선호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선호되지 않는 거죠? 그 대상이 뭐야? 응? 주택. 예, 그러니까 자 비선호 시설은 몇 번 서식에 들어갔나 보세요. 일단 1번 서식에 들어가죠. 예, 그리고 3번 서식은 토지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왜 비선호 시설이 들어갈까요? 이유는 어떤 건축? 주택. 예, 그러니까 장래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3번 비선호 시설에 서식이 이제 그 토지용에도 비선호 시설이 포함된다라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주거형 건축물이랑 4번 서식에는 왜 비선호 시설이라는 개념이 없냐면 이건 주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럼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상가를 하나 소유할 예정인데 상가 하나를 소유할 예정인데 서울에서 제일 큰 장례식장 바로 옆에 상가를 소유하려고 해. 자, 서울에서 제일 큰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 옆에 상가 하나 소유하려고 해. 괜찮아,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건 선호되는 게 선호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으로부터만 비선호된다는 거예요. 주택으로부터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장례식장 옆에 상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큰 장례식장 옆에 상가 있으면 뭐가 좋아? 거기서 우리 장례식장 갈 때 뭐 같은 거 사갖고 가죠. 뭐 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필요 물품. 예. 그리고 뭐 술집 같은 거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뭐 장례식장 옆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정 금액이 있는데 그 예정 금액은 공통이에요. 4개 다 들어가고 취득에 따른 조세도 다 들어가요. 4개 다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요. 이제 세부 확인 사항에 보니까 실제 권리 관계도 공통적 기재 사항이에요. 이것도 4개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외부 시설의 상태, 내외부 시설의 상태는 칠판을 잠깐 봅니다. 아까 뭐에 관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었다 그랬죠?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예. 그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전 의뢰인에게 물어서 조사하는 거다. 예. 근데 몇 번 서식하고 몇 번 서식에만 지금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1번과 2번 서식. 주거랑 비주거. 공통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둘 다 건축물이 지상에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도 1, 2번 서식에만 들어갑니다. 역시 세부 확인 사항인데 벽면하고 도배 상태는 가서 눈으로 개공이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이런 것 좀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조사 확인은 하러 이제 그 단독주택에 갔는데 단독주택에 딱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도배랑 장판이랑 일주일 전에 새로 다 해놓은 거야. 누가? 매도할 사람이. 예, 그러면 도배, 장판 뭐 이런 벽면 상태를 양호라고 쓴다 아니면 양호라고 쓰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 예, 그럼 자, 매물인데 도배 장판을 한 이유는 좀 많이 받으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감추기 위해서 도배 장판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 뭐 크랙이 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우리 곰팡이 같은 게 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뭐 하려고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꼭 누구한테 물어서 이제 매도할 사람, 예, 매도할 사람한테 물어서 기재할 거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환경 조건에 딸려 있는 항목이 일조, 소음, 진동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집 안에서. 그러니까 몇 번 서식에만 들어가? 1번 서식에만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개 부수 요것도 공통적 기재 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그 구분 맨 위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요. 1번의 대상 물건 표시에서 대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을게요. 대상 물건의 대. 2번의 권리 관계의 권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을게요. 권. 그리고 7번 내려올게요. 7번 내려오면 거래 예정 금액 있죠? 금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좀 잡아주시고 8번에 조세 있어요. 조세. 예, 조세는
세에다가 끝자 세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 9번에 실제권리관계 맨 앞에 실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3번에 중개보수 있죠. 수에 숫자에다가 수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치신 거 한번 좀 저한테 읽어봐 주시겠어요?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다들 실수하더라. 대권 잡으면 금세 다들 실수하더라. 이게 확인설명서의 공통적 기재사항이에요. 이것도 외우시라고요. 암기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 요건 이제 암기 코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처음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제 1, 2월 달에 요런 것도 좀 막 많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그냥 간단한 거라서 미리 한번 봤습니다. 대권 금세 실수. 요거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외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대가 뭐죠? 대상 물건의 표시가 공통적 기재 사항이고 권은 뭐예요? 권리 관계인데 얘는 등기된, 등기되지 않은, 등기된 거. 그다음에 금이 뭐였죠?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금액이었고요. 세는 조세입니다. 조세. 근데 조세인데 어떤 조세? 취득에 따른 조세만 우리 설명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뭐에 들어가냐면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요. 기본. 자, 실이 뭐죠? 실제 권리 관계. 실제 권리 관계. 요거 하나만 뭐에 들어가냐면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고 마지막 수는 뭐예요? 중개 보수. 자, 그럼 중개 보수는 기본에 들어가요? 세부에 들어가요? 아무 데도 안 들어가요. 그냥 제3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권, 금세, 실수. 요거 이제 꼭 암기하고 계실 겁니다. 대권, 금세, 실수. 대권을 잡으면 다들 금세 뭐 한다고요? 실수한대. 자, 이제 한 장 넘겨볼게요. 196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표 하나 나오는데요. 그 표에다가 별 2개 잡을게요. 중간에 표 2개. 제가 이제 칠판에 그려놓은 그림을 박스로 만들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설명은 몇 번 한다 그랬어요? 2번. 그러니까 왼쪽에 확인 설명이 있고 오른쪽에 확인 설명 서가 있잖아요. 일단 식이 다르고, 식이 다르죠? 그 다음에 대상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쵸? 그래서 그 시기, 대상,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는 개공과 소공만 할 수 있고 누구는 이거 하면 안 돼. 중개보조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중개보조는 뭐만 할 거죠?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거예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겁니다. 그럼 이런 거는 단순하지 않아요? 이런 거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뭐 쓰고 이런 게 단순하지 않아? 단순해? 단순하지 않죠. 이런 게 이제 가장 중개 업무에서 본질적인 거거든요. 중개 업무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 3개를 꼽으라 그러면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쓰는 거, 거래계약서 쓰는 거,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죠. 뭐 이런 거는 중개 보조는 하면 안 돼요. 자, 제재로 한번 내려가 보는데 제재가 개공이 확인 설명 뭐 의무 뭐 위반하거나 확인 설명서 의무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있는데 이게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이거를 안 했을 때의 제재와 개공한테요. 이거를 안 했을 때의 제재가 달라요. 자, 다시 확인 설명을 안 했을 때의 제재와 확인 설명서를 안 썼을 때의 제재가 다르다고. 이게 똑같으면 안 중요할 텐데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 우리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무정지 가로에 보니까 설명서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류로 써주는 거를 위반하게 되면 뭐고? 이건 업무정지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500만 원 과태료에다가 보면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 이쪽은 그러니까 확인 설명 부분을 만약에 개공이 위반을 하게 되면 개공을 이거 이제 한번 적어 볼게요. 개공이 이걸 위반하게 되면 얼마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가 많이 중요하고 개정된 거라서 이걸 개공이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500 과태료.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서 쪽에 가보면 이거 개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대. 그럼 이게 뭐라고요?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이쪽은 업무정지.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 이건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소공도 있는데 소공은
이쪽에 즉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자격 정지. 소공한테만 오는 제재가 자격 정지잖아요. 근데 이쪽은 또 없어요. 이쪽은 소공의 제재가 없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공한테 확인 설명서 관련한 제재가 없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소공은요, 잘 들어보세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어요. 다시 해볼게요. 소공한테 뭐하고 뭐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거를 작성할 의무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개공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이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어요? 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는 아니래요. 의무는 아니다 이거죠. 네, 다만 요거는 의무야. 소공한테 확인 설명.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공은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는 있다. 예. 개공은 의무도 있고 뭐 권한도 있고 안 하면 업무 정지 같은 거 여기도 업무 정지. 예, 거래계약서도 개공한테만 업무 정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2교시 때 보셨던 확인 설명 파트에 대한 정리를 다 마쳤는데요. 일단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그림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서는 이 기본 확인 사항과 뭐로 나눠진다 그랬죠? 세부 확인 사항. 여기서 늘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요것 좀 암기하고 계시면 완벽하실 거예요. 이거 아까 공통적 계제사 이런 것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